지금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국민 모두의 화합과 행복, 예, 거기에 혹시 이제 저희 후보님이 그러면은 함정교사라는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세력들도 지금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 후보님이 감싸 안고 책임을 져야 할 국민들이잖아요. 네. 네, 그 국민들, 그분들도 국민으로서, 내 국민으로서 안고 보호해주며, 부양을 해주며, 그분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 수장인 군수 자리에 있을 때의 네. 입장은 평민의 입장,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했을 때의 생각하고는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모두가 가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께 가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함정교사라는 말도 이제는 네. 꺼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없고 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네. 그런 부분에서 내 잘못이고 내 부덕을 소치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모든 잘못의 중심, 그 사건의 중심은 제가 있다고 사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는 채찍질 해주고 또 질타해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반론을 펴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치는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면서 머리 숙여 귀담아 듣고, 그런 거가 결과적으로 미래를 향한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생각해서 영광의 발전을 위한 그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책에 의하면. 그럼 이제 우리 이 작은 지역에서 군이 더 활성화되고 살기 위해서는 사실 20, 30대가 주가 되어야 되고 20, 30대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영광군에 갔더니 정말 청년이 살만한 곳이더라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고 다시 찾게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대들의 이런 어려운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기 위한 정책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네. 그걸 답하기가 대단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우리란 공동체 의식 함양 속에서 네. 함께 발전되어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기성세대나 또 조금 어떤 면에서 영광에서 그래도 사회 지도층들과 함께 그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실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이나 모든 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시책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무엇인가 새로움을 추구해서 국민 모두에게 청년이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책을 펼치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4차 산업,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6차 산업까지 다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아마 이번, 제가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때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보여줄 겁니다. 그때 보면은 강용만이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고 젊은이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받아서 또 국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바라는 바가 엄청 있겠어요. 기성세대가 모르는 그들만의 주장도 있고 그들만이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에게 함께 희망을 갖고 동거할 수 있는 영광이 되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부단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가야 할 숙제를 풀어주는데 일선에 서겠습니다. 자, 강종만에게 영광군이란? 강종만의 영광군은 굴곡진 삶을 주었던 곳이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 같은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이다.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차후에 뼈를 묻어야 할 내 정말로 애지중지한 내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전에 재임 기간에 지금 목표로 살맛 나는 큰 영광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렇게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중지를 하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살맛 나는 큰 영광 건설인가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네. 보다 더 정말로 획기적이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발전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한 단어에 집약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구상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단어, 살맛 나는 큰 영광 건설보다는 살맛 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어떤 영광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 내포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이기 전에 영광 군민으로서 지금 현 군수가 그래도 내가 군민으로서 지켜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했다라는 거. 잘한 점, 네. 지금 우리 김수정 군수가 네. 8년이라는 기간을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네. 네, 어떤 면에서는 군정을 소리 없이 잘 이끌어 왔죠. 그러다 또 공직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군수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언성은 거의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SRF 문제 같은 현안이 나왔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또 뭐 질의할 거 없으면 제가 말씀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듣기로 네. 사람들한테 그냥 네. 국민들한테 지인들한테 듣기로 네. 예정 이렇게 임기 시절에 네. 저희 영광군의 인구 늘리기의 방법 중 하나로 영광군에서 직장이 있거나 그다음에 영광군의 공무원들은 광주나 타 지역에서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침에 그 분들의 찬원발을 다 이렇게 외우고 계셨다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를 초입에서 딱 잡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었고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냐면 사실은 강주하고 네네. 인근에 접해 있어요, 영광군은. 네네. 네, 지금은 그런 인식의 발상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는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 유출을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걸 강행했는데 네. 그때 실행을 해보니까 원성 많이 안 들었어요? 원성은 들었는데 엄청난 그 효과를 봤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봐서 그 당시에는 주거 문제가 부족했고 또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국민들 특히 영업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한 그 호응도를 많이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단 공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네네. 거주 이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그렇게 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군수와 공무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떠나서 공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조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규제도 필요하고 제약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22세기입니까? 1세기입니까? 지금 세기에 와서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하면 대단히 거부 반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규제를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선돼도 막 이제 번호판 적어가면서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 예, 좀 이제 한숨 내려도 되겠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자율성을 강조해야죠. 즉 말해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애양심도 포함되니까 적어도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 다시 환원해 주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지 않지만 홍보를 해서 그 공직자 스스로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